약 600여 년 전 유럽의 한 수도원, 그곳 원장이 수도사들을 위해 43개 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수도사들의 숙소이면서 동시에 개인 묵상 공간이었던 독방인데요. 그때 그림 벽화들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술사 최초로 이곳을 방문해 전체 벽화를 살펴보며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1번 방 작품을 지금 만나봅니다. 외부의 시선과 소리가 차단된 수도사의 작은 공간입니다. 서너 평 되는 소박한 방에 나무 창문 하나가 전부입니다. 방 안에 들어서면 중세시대의 영적 대화가 지금도 조용히 울림으로 들립니다. 벽화 앞에 있었을 이 방의 수도사를 떠올리며 메시지를 따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유독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를 만지지 말라며 거리를 두셨을까요? 호세 리잘의 소설 제목이나 미국 엘라베마 깃발에도 쓰일 만큼 깊은 영감을 준 이 구절은 사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변화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기록처럼 이제는 땅에서의 집착을 내려놓고 승천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려는 더 큰 구속사적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사랑의 훈계입니다. 새로운 존재, 즉 죽음을 이긴 전능자로서의 선포인 것입니다. 벽화의 가장 큰 구도를 볼까요? 화가는 이 만남을 수직과 수평의 구도로 시각화했는데요. 마리아는 땅에 몸을 낮춘 수평적인 자세로 그려져 있어 인간적인 애착을 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똑바로 선 수직적인 자세로 하늘에 근간을 둔 소명과 부활의 권위를 보이십니다. 이 하늘과 땅 두 차원의 시각적 대비야말로 이 그림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벽화에서 발견되는 미술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에서 흘러내리는 주름은 고대 그리스 조각상에서 볼 수 있는 상아빛 물결로 묘사되어 있죠. 당시 유럽에 번져갔던 그리스 예술의 재발견, 즉 고전주의 양식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장소가 중동 지역이 아니죠. 사이프러스 나무와 싱싱한 꽃들이 보이는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는 그림이 그려진 곳을 암시하는 동시에 예수님 계신 곳이 곧 생명이 충만한 곳임을 뜻합니다. 무덤을 볼까요? 기독교 초기 기법으로 묘사된 흰색의 산 아래에 열린 문이 보입니다. 무덤의 입구인데요. 기록에 따른 원형의 돌을 굴려 막는 방식이 아닙니다. 직사각형의 문으로 그려졌고 아예 다시 닫을 수 없도록 문짝도 없는 모습입니다. 문이 없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완전히 승리로 뚫고 나오셨다는 화가의 강력한 성경적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은 오른쪽 위에서 쏟아져 들어오며 마리아의 가슴과 예수님의 몸에 음영을 만듭니다. 벽화 속의 이 빛으로 말미암아 갑갑할 것 같은 작은 공간에 빛이 더해집니다. 작은 나무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의 빛과 벽화 속의 영적인 빛을 받으며 생활했을 이 방의 수도사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발은 편안한 신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관람객 쪽을 향해 정면으로 그려져 있죠. 이는 스티그마로 불리는 십자가 상흔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로서 메시지 전달을 우선시하는 이전 미술 기법이 사용된 결과입니다. 즉, 초기 중세 미술과 르네상스 미술이 혼합되어 제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 뒤에 울창한 푸른 숲이 보이죠? 울타리가 쳐진 것은 닫힌 정원으로서 인간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낙원, 즉 천국을 암시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인 셈입니다. 중앙의 야자수 나무는 신과 인간의 분리를 구성하며 순교의 상징을 지니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순교와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초과학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림의 가격과 투자, 그리고 미래에 보상받을 타당성으로 작품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마음과 신앙으로 작품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림이 전하는 영적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산 마르코 수도원의 벽화 그림 여행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화를 찾아가 감상하고 내용을 살펴보기를 좋아합니다. 잘 정돈된 미술관도 좋지만 이렇게 현장이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된 벽화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미술관 가는 길에 여행의 감성이 더해지는 색다른 그림 여행이 됩니다. 끝나면 이 미술관 앞 전철이 지나는 길 건너편에 음식점, 커피숍, 그리고 뜨거운 토스카나의 햇살을 씻어내는 젤라또 가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미술관을 바라보며
한 템포 느리게 가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구독과 공유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그림 여행에 동행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모두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작품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분석해 소개하는 유튜브 그림 여행, 명화 속 상징 제공이었습니다.